인방글에서 네. 권총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권총은 소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근데 한 여성이 지난 25일 오후 11시 좀 넘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권총으로 위협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해서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사건입니다. 예, 실제 그 당시의 상황과 어떻게 된 얘기인지 경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님이 흉기를 들고 있다. 라는 내용. 112 신고받았지요. 459경 콜터와 똑같이 생기고 총열과 이런 건 전부 다 그리고 쇠로 돼 있고 그리고 탄창은 가스 주입식 비비탄. 한 20m 정도 날아가지요. 안 했지. 인터넷으로요. 요즘에 주문을 하면은 차를 튜닝하듯이 그것도 튜닝을 해가 들어옵니다. 이 근총은 실제 근총과 현저하게 유사하거나 총포가 아주 비슷하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면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발사된 탄환에 가스를 주입해가지고 발사를 하면은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건 초과를 하기 때문에 이 근총에 포함이 되지요. 소지를 할 수가 없지요. 양쪽 다 솔로입니다. 동글 하였던 관계. 가족들도 좀 알고 있으세요? 그렇지. 나이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사기 싫잖아요. 결혼식 한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가짜 총이었는데 이 의원님 실제 총기 경찰들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사회적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요즘 이제 가짜 총이라는 게 비비탄 총이거든요. 저게 사실은 이제 무게나 외장이나 이런 모습이 거의 똑같습니다. 밤에 예를 들어서 불쑥 꺼내면 거의 하고 또 이게 실제로 보면 이 사실 사격을 이제 비비탄으로 하는데 이게 또 이 성능 자체도 굉장히 또 어떤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지난번 아시겠지만 양진호 회장 혹시 기억나실 겁니다. 부하 직원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양진호 회장이 저거 들고 다니면서 부하들을 발을 저걸 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처를 입히고 했다는 것인데 예전에 보면 차 지나가다가 보면 저런 걸로 해서 다른 차를 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차가 움푹 들어가고 하기도 하고 또 저게 이제 보면 그냥 스프링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가스를 이용하는 게 있어요. 그럴 경우는 살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이 남성이 이제 옛날에 동거했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그걸 좀 협박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들고 간 것인데 실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외양은 거의 총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경찰도 사실은 저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 자체를 나중에 이제 떼봐야 이게 되는데 무게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실제로 총각했기 때문에 요즘 인터넷 같은 데 저렇게 쉽게 또 살 수가 있어요. 최 변호사님 이거 불법이죠. 이런 식으로 튜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바꾸는 게요? 불법이죠.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총포와 관련되는 그 법률상에 말씀드렸듯이 장난감이지만 실질적으로 총열도 바꾸고 실제로 스프링이나 이런 걸 강화하면은 실제 거의 실질 총에 유사한 성능을 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튜닝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입맛 살상용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받지 아니하는 총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포 도금 유학 단속에 관한 법률로 처벌될 수도 있고 더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짜 총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체로 꼭 총을 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걸로 해서 사람을 때리거나 했을 때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특수 협박, 한마디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이제 그 협박을 했다고 해서 지금 검찰로 넘겼는데 일반 협박과 달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거는 합의한다 해도 처벌되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좀 콩밥도 먹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하재영 변호사 왜 이 남자는 이 가짜 총을 들고 이 여성을 찾아갔던 거예요? 이게 결국 이별 범죄였던 건데 이 남성하고 피해 여성이 과거에 동거를 했었고 밀접한 관계였다는 거죠. 근데 이 여성이 한 4개월 전쯤부터 이별을 통보했다. 그 남성이 거기에 이제 앙심을 품고 이날 여성을 만나러 가면서 일종의 자기 딴에는 히든 카드로 최후의 수단으로 이 모의권총을 가지고 준비해갖고 가서 여성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야기가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자 결국 권총을 꺼내들여서 보여줬다. 여성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바로 도망쳤다. 이렇게 된 스토리인데 아니 같이 사귀건 동거를 했건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지내다가 상대편이 더 이상 좋지 않다라고 하면 그대로 헤어지는 게 맞는 거지. 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복을 가해야 돼? 막 이러면서 폭력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지금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도무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동안 그것 때문에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도 많고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결국 모의 권천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예. 다음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이거는 물 마시다가 뭔가 이상하겠어요. 네, 한 피해 남성 이건 지난해 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한 피해 남성이 자기 그 창고에서 물을 마시려다가 보니까 물에서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물에는 농약이 타 있던 상태였는데요. 예. 조사를 해본 결과 범인은 60대 지인 A 씨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인은 살인 미수, 그 외에도 절도, 특수 재물손괴,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어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곳곳에 놔뒀다는 거 보니까 실제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본 건가요, 재판부가? 사실 살인 미수로 기소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 자백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런데 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2리터의 생수에 농약을 섞어 먹었다라고 할 경우에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상주에 있는 네, 그 노인정에서 이 조금 그 농약으로 해서 여러 명이 사망하거나 했던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치사량이 넣을 경우에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었는데 예.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부분에서 징역 2년에 그쳤던 것은 미수에 그쳤고 더불어서 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징역 네. 2년을 했었는데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결코 낮은 그 어떤 법정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이것도 이유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이 딴 사람이랑 친하다는 이유죠. 그러니까 질투가 결국 이런 사건을 또 이룬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일단 이 가해자가 보니까 64세인데 아마 자기가 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여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제 그 여성하고 자주 말도 하고 좀 친하게 지낸 것 같으니까 이게 도저히 이제 질투감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남성이 이제 먹는 커피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다 조금씩 이게 영향을 태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냄새가 또 워낙 역하니까 이제 안 먹어서 다행이지만 그래서 이제 벌어진 것인데 사실 이제 요즘 이렇게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 네. 특히 이제 이런 농약과 관련된 사고들 특히 농약 같은 경우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예전 같으면 그 사실은 농약 같은 경우 살충제는 이렇게 중독성 있는 거는 잘 이렇게 굉장히 좀 신중하게 판매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이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네. 사실 남성이 이걸 마셨다고 한다면 뭐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